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집합에 대한 표현 하면서 union fin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산 attempt 1이라고 해서 시도 1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좀 제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단순한 거, 그 다음에 조금 가중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 반복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강하기 전에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기말 시험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거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게요.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디 사용되냐 면 우리가 그래프를 처리하다 보게 되면 뭐 depth f search 방법이든 뭘 하든 이제 그 여러 가지 쭉 하게 되면 사이클이 있냐라고 하는 경우들 있었죠. depth f search보다 뭐 이제 그 미니멀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집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집합에는 원소들이 계속 삽입도 되고 또 뭐 또 삭제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계속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그냥 이 평이하게 어디 배열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집합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하나 정해 놓으면 되는데 계속 자료가 변한다, 원소가 변한다라고 한다면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특히 이 그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서는 집합이 여러 개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분 집합들을 보게 되면 자, 부분 집합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SI라고 하는 걸로 되고 I는 뭐 0부터 1부터 하는 걸로 쓸게요. 해서 N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SI라고 하는 어떤 한 집합하고 SH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을 보게 되면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이런 집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소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disjoint라고 얘기해요. disjoint set라고. 자, 여기 이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서로서 집합에서 이 그 합집합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합집합이니까 유니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원소가 속한 집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find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산이라고 그래도 되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도 되고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유니언 파인드에서는 연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오퍼레이션.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유니언이라고 하는 연산을 한다. 물론 유니언 말고 인터섹션 있냐? 인터섹션은 여기는 없다. 일단 이 알고리즘 상에서 뭐 찾으면 되긴 하게 만들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유니언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원소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거. 그게 바로 find라고 하는 거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i하고 j라고 했는데 여기는 s sub i, s sub j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그냥 ij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걸로 대표적인 걸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원소 i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원소 i와 이 원소 j, 엘리멘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이 속한 집합 을 찾아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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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으로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죠. 요거 하는 거고, 요거는 find i라고 하는 거는 이 원소긴 원소인데 그게 어떤 원소인지 모르니까 여기도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어떤 원소 i가 이 속한 집합 이름 또는 그 집합명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거다.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집합 표현을 추리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추리가 있으니까 여러 개 이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드들과 그다음에 루트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집합들이 서로 이같이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추리들이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는 숲, 포리스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리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그 구현 방식을 하기 때문에 추리를 이용한 어떤 이제 그 구현 이 방식에서 이 유니온하고 파인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찾으려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방식은 간단하긴 한데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걸 좀 개선해 가지고 두 번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하다. 그래서 심플 또는 나이브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심플 유니온이라고 얘기한다면 찾는 것도 단순해야 될 테니까 심플 파인드 방식에 의한 이제 그 검색 또는 이제 그 집합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 이거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가중치가 들어갔다 해서 웨이티드라고 써요. 왜 웨이티드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서브 추리의 노드의 개수 가지고 가중치를 산출한다. 이걸 유니온. 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가 웨이티드면 여기도 웨이티드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 find는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쫙 그 여러 개 해당되는 이 그 층으로 달았을 때 레벨 또는 이제 뎁스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뭉쳐서 두 단계로 또는 두 개 레벨로 또는 두 개에 해당되는 뎁스 정도로 그래서 이걸 콜랩싱이라고 불러요. 콜랩싱 find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일쪽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단순하게 했던 걸 여기다가 조금 더 이 변형을 해서 조금 개선했다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S1, S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셋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우리는 이거는 집합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원래는 이게 원칙이겠지만 여기서는 이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집합명은 집합 이름은 뭘로 쓰느냐 하면 그냥 원소 이름이 대표네요. 원소 이름 중에 이 대표격을 하나 선정해서 이 집합 이름으로 쓰겠다 이거죠. 이 대표로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추리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를 나타낸다라는 루트.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 추리 그려보면은 금방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일 단순한 형태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imple union과 simple find. 자, 먼저 저희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유니언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초기 상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합의 원소들이
이거 먼저 볼게요. 집합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여섯 개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집합이죠. 이게 다 이 큰 여섯 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럼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추리로 표현하자. 그럼 추리를 표현하게 되면 추리는 노드로 구성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노드로 구성되고 이거는 2번 배열 이제 그 집합은 2번 노드로 이거는 3번 노드로 4번 노드 5번 6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게 초기 상태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 뭐 하나 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건 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먼저 I라고 하는 이 이름 번호로 한번 매겨보고 그다음에 그거의 페런트 부분, 이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노드의 페런트 이렇게 여기도 조금 페런트 오브 노드 I 네, 이렇게 된 걸 P의 I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보죠. 그러면 여기는 노드가 몇 개가 있냐면 여섯 개가 있죠. 1, 2, 3, 4, 5, 6 여섯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1번은 그 자체죠. 요거에 페런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페런트가 없죠. 이 자체가 저희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페런트가 없을 적에는 마이너스 1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어지 집합에 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양수를 쓴다고 하고 그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값으로 집어넣는다. 페런트 루트일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이게 다 루트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루트죠. 따라서 루트일 경우에 페런트들은 마이너스 1로 잡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말로 한번 써보자.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됐다. 초기 상태. 자, 이렇게 생긴 여섯 개에 해당되는 부분 집합을 추리를 만들고 추리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심플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거에서는 보게 되면 초기 상태는 각 노드로 초기 상태를 보게 되면 초기 상태의 이 각 이 부분 집합은 다시 말해서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이거 모두 추리를 본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썼죠. P의 I. P의 I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노드 I의 노드 I의 페런트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 만약에 루트 노드가 있죠. 페런트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가장 제 그 윗대가리니까 페런트 해당하는 페런트 값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유니언을 할 거니까 유니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PI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이 수정을 해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초기 상태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했죠. 유니언 안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보자. 하나 더 해서 자, 이 상태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유니언 1하고 2에 해당되는 원소 두 개를 합집합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원소가 1, 그 다음에 뭐 2가 있었고 3, 4, 5, 6 이렇게 있었는데
합집합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2하고 2를 합집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준다 이죠. 물론 이게 거꾸로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 매개 변수를 함수의 매개 변수를 앞에 있는 거가 먼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그 child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하나의 테이블이 또다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i라고 하는 배열 이제 이 원소들에 해당되는 거 그게 6개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각각의 페런트 부분이 있다. 페런트 부분을 보게 되면 1이 루트죠. 이게 루트. 그러니까 루트는 더 이상 이 페런트가 없어요. 조상이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라고 하는 거의 페런트는 누구냐면 요거죠. 따라서 여기는 1. 3 이거 루트죠. 따라서 여기도 부모가 없죠. 4도 자기 자신이 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5도 마이너스 1. 6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해서 자, 여기서 하나 더해 봅시다. 그럼 유니언 이번에는 이 4하고 3을 한번 해볼게요. 꼭 앞에 먼저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4하고 3을 원소 4하고 원소 3을 합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럼 4하고 3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1하고 2 이런 관계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4하고 3일 때 4를 먼저 그 패런트로 잡고 3이 child로 들어간다. 따라서 4가 여기 있고 3이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6개의 원소들이 해당되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표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 업데이트 된다 하죠.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원소들은 뭐가 있었냐면 1, 2, 3, 4, 5, 6. 그래서 6개의 원소들이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 이런 표가 이 유니언 파인드에서의 그 추리 모습하고 연동이 돼서 패런트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표시하게 되겠죠. 자, 1도 여전히 루트니까 끝 2는 1이 자기의 패런트. 4는 끝이니까 마이너스 1. 3은 패런트가 4. 5는 루트니까 마이너스 1. 6도 루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해서 또 하나 더 하면 5하고 6을 한번 다시 합집합을 구해보자. 그러면 1, 2 여기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4하고 3 중에 이렇게 이 4가 루트로 들어가고 3이 차일드로 들어가고 5하고 6이 유니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때 원소 i 그 다음에 그거의 패런트 자, 원소는 1, 2, 3, 4, 5, 6 그래서 6개 원소가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 2가 1을 패런트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건 1. 1은 루트니까 마이너스 1. 3은 4를 패런트로 갖고 있고 4는 루트니까 마이너스 1. 5는 루트. 그다음에 6은 5를 패런트로 갖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더해서 유니온. 자, 이번 2하고 4를 한번 합쳐보자. 물론 1하고 3도 합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합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이제 2하고 4인데 1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4하고 3인데 4 밑에 3이 딸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 밑에 다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5하고 6은 아직까지 합집합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일단 구현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이런 표는 1, 2, 3, 4, 5, 6. 자, 1 여전히 루트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 2는 3일째에는 4가 되고 4일째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5일 땐 마이너스 1, 6일 때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이 4일 때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4일 때 1로 바뀌죠. 이 얘기 뭐냐면 유니언할 때마다 PI 페런트라고 하는 것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드는 거고 하나 더 해서 이제 5, 6까지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완벽하게 1부터 6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지겠죠. 하나만 더 해서 이번에는 유니언 1번 원소와 5번 원소를 한번 합쳐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집합의 이름은 뭐냐? 이 부분 집합의 이름은 1, 2의 1, S의 1이 아니라 1. 여기 부분 집합의 이름은 5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죠. 여기서 1과 5를 다시 합집하게 되면 여기는 2, 여기 4, 3 되겠죠. 이번에는 5가 1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5만 덜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서브 추리가 따라서 여기가 5, 6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5가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표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 원소는 자, 이럴 때 이게 루트죠.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 2의 페런트는 1. 3의 페런트는 4. 4의 페런트는 1. 5의 페런트는 1. 6의 페런트는 5. 이렇게. 자, 요게 다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게 된 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는 하나 계속 합쳐가게 되면 전체 이런 그 유니언 물론 여기서 끝나야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끝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과정을 해서 전체 6개를 묶으려고 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심플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야, 알고리즘. 굉장히 간단해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합집합을 하기 위해서. 자, I라고 하는 원소와 J라고 하는 원소를 합치는데 I가 패런트가 되고 J가 차일드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를 볼게요. 1과 2를 합치게 되면 1과 2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 PI 값만 바뀌었어요. 따라서 여기는 이게 바뀌는 거죠. J. 요게 J고 요게 I라고 한번 해보자. 요게 I고 요게 J니까. 그러면 2에 있는 값이 요 I 값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J에다가 I 값만 이렇게. 이게 알고리즘 끝이죠. 심플 알고리즘. 자, 여기 이렇게 원소가 지금 6개가 있을 때 몇 번 했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죠. 원소가 여섯 개일 때 다섯 번 유니온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n개 원소 이런 경우에 유니온은 몇 번 하냐? 유니온 이거 이거는 n-1번 하죠. 따라서 여기에 수행 시간은 n-1이라고 쓰는 경우에 대략적으로 쓰는 거니까 O of n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된다. 이게 심플 유니온의 이 동작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여기 6번에 해당되는 원소가 있다 이거죠. 6번. 요거 6번이라고 하는 원소가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6번의 원소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6번이 속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이때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집합인데 집합 이름은 뭘로 쓰냐 하면 요걸로 쓴다 이거죠. 요게 집합 이름이에요. 집합 이름 1. 이걸 SA1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1이라고 쓰겠다 이거죠. 따라서 뭘 하냐면 여기서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서 집합 이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find 했으니까 유니온 했으니까 find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건 뭘 가지고 찾으면 돼요? 6번에서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으려고 보니까 먼저 6번의 패런트를 보면 되죠. 패런트가 5. 다시 말해서 find 6 이렇게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5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5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다시 1이 나오더라. 1 다음에 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아 이거 1이 이게 페런트구나 이게 제 루트구나라고 하는 걸 알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루트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집합의 이름이 된다 이거죠. 자기가 속한 집합. 따라서 여기 simple find라고 하는 거는 뭐를 따라가냐면 페런트 값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페런트 값을 쭉 역추정한다. 페런트 값은 p에 i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반복해서 그냥 루트가 나올 때까지 그치? 루트를 만날 때까지 이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예를 저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다른 예를 써서 하나 볼게요. 제가 나눠드렸던 예를 본다면 1번이 패런트로 돼 있고 루트라고 해도 되고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4번 이렇게 유니온에 의해서 이런 집합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집합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표는 이런 패런트에 해당되는 위치값이 찾아진다. 원소가 4개니까 1, 2, 3, 4, 4개의 원소고 이 4개의 원소에 해당되는 패런트를 찾게 되면 1은 루트니까 마이너스 1, 2는 요거의 패런트는 1, 3의 패런트는 1, 4의 패런트는 3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4가 속하는 원소는 어디냐면 1번이죠. 그래서 이 답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1.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찾는 방법은 원소 4가 속한 집합을 찾아야 된다. 이거 찾는 게 목표죠. 첫 번째 4가 속하는 거니까 이게 i가 4죠. 그래서 i가 4인 경우를 한번 보죠. i가 4인 경우를 보니까 p의 i는 4인데 이때 값을 읽어보니까 3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값이 아니죠. 루트가 아니죠. 3이. 따라서 이거는 i 값을 3으로 변경하고 다시 p의 3인 값을 읽어본다. p의 3의 값을 읽어보니까 1이 나왔어요. 이번 다시 i를 1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변경. 요건 이렇게 했더니 p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게 루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속한 집합이 어딘지 찾아내는 부분이 바로 find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것도 simple find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유니언보다는 약간 복잡하겠죠. 역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계속 찾아가야 되죠. 언제까지 찾아가냐면 이게 음수.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y문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p의 i라고 하는 이 페런트 값을 읽었을 때 페런트 값이 양수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게 양수면 i 값을 바꿔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i 값에 뭘 주면요? p 값을 여기다 집어넣죠. p에 이 자신이 조금 전에 4로 돼 있던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만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return i. 그래서 마지막 요게 i가 되는 거죠. 요게 i, 요게 return이죠. 이렇게. 요게 simple find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찾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저기 1차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최악의 경우, worst case. 그럼 이런 경우에 이 find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 복잡도는 대략적으로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걸 찾게 되면 다 올라가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가야 되죠. 2일 땐 한 칸, 그다음에 3일 땐 두 칸. 그래서 n-1칸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시간 복잡도가 생긴다. 시간 복잡도. 만약에 find라고 해가지고 원소가 n개가 있는데 n개에 대해서 내가 속한 집합에 대한 걸 자꾸 찾아야 된다. 만약에 n번 find라고 하는 거를 수행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때는 수행 시간이 요거에 n번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내가 속한 집합 이름 찾아내는데
이만큼 걸린다. 이건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이클 검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사이클 검사할 때마다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무척 이 성능 저하를 가져올 하나의 원인이 되죠. 사이클 검사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웨이티드 유니언하고 콜랩싱 바인드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개선하는 걸 찾아보죠.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개선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거죠. 웨이티드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웨이티드 파인드가 아니라 그걸 뭉개 가지고 콜랩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유니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심플 유니언하고 달리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가중치라고 하는 거가 들어갔다. 어떤 이 서브 그래프 이제 그 추리 그러니까 부분 추리들끼리 얘기하는데 서브 추리들끼리 합칠 때 아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합쳐버렸죠. 1 여기 2 여기 뭐 4 3 그다음에 5 6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합쳤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이제 이 여기 요만한 서브 추리하고 여기가 하나 더 7이 7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말하죠.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면 요 두 개 해당된 서브 추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 하나 더해서 여기가 9번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어느 거를 위에다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에 1번 다음에 2번, 4번, 3번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5, 여기 6, 7, 그리고 여기 9, 8. 이렇게 유니언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방법이 한 가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게 5가 먼저 그 다음에 6, 9, 7, 8 이 되는 여기다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죠. 1 그리고 2가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여기 4, 3.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서브 추리가 5를 패런트 쪽으로 잡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서브 추리를 패런트로 잡아서 2를 패런트로 잡아서 5가 그 밑에 차일드 들어갈 거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할 거예요. 예. 그때 뭘 가지고 따지냐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했을 때 이 안에 노드의 개수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죠. 여기 노드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는 노드 개수가 하나 둘셋넷네 개 그렇다면 노드 개수가 많은 것들이 더 위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찾아간다면 더 저희 많은 것들이 이 검색하는데 find 검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요거보다는 이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본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서브 추리를 보는데 서브 추리에 속한 이 노드 개수를 가중치로 본다 이제. 개수를 가중치로 사용.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중치가 큰 거를 더 이제 이 위쪽에다 올리는 거. 그래서 가중치가 큰 거 밑으로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절대값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중치는 이렇게 만든다. 가중치 만들 하는 방법은 이 노드 개수가 있죠. 서브 추리의 노드 개수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표시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용하냐면 패런트 값으로 얘기한다. 이거로 표시한다. 물론 카운트 값으로 두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노드의 개수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i라고 하는 이름의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집합 속하는 노드의 개수는 음수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카운트의 i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요거 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p의 i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해 놓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서브 추리가 하나 있어. 이 서브 추리는 뭐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S1. 그냥 단순하게 1. 이게 집합 이름이 되는 거죠. 1. 루트. 그다음에 자, 이것도 하나의 서브 추리인데 집합이 되는 거죠. 부분 집합. 이거를 S의 2라고 하는 걸로 보겠다. 이거 이름은 뭐냐면 5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표 i라고 하는 원소 이름과 그 원소 이름과 해당되는 패런트에 대한 걸 나타내 보죠. 그래서 원소는 6개니까 1, 2, 3, 4, 5, 6.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1은 루트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심플 유니온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는 원소 개수가 몇 개냐면 4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소 개수 4개에다가 카운트 개수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라. 따라서 마이너스 4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 루트죠, 이게. 이 서브 추리의 루트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심플 유니온에서는. 근데 마이너스 1로 하지 말고 여기는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2개가 있으니까 2개인데 음수로 표현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이름들은 양수로 표현됐고 전체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음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는 했던 문제가 없어서 표기상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2번 원소의 패런트는 1이죠. 3번 원소의 패런트는 1이고 4번 원소의 패런트는 3이고 그 다음에 6번 원소의 패런트는 5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된 거가 뭐냐면 이 부분인데 그 얘기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요집합하고 요집합을 합집합을 구하려고 한다. 물론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합집합을 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절대 크기를 봤을 때 이게 노드의 개수가 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를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게 크고
그 다음에 그냥 부호 음수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유니온을 하게 되면 일단 이게 더 유리한 고지에 유리한 건 루트에 가까이 올라간다 이거죠. 2, 3, 4.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5 밑에 1이 딸려 들어갈 것인지 1 밑에 5, 6이 딸려 들어갈 것인지 봤는데 이게 조금 더 개수가 4개, 노드 개수가 2개. 따라서 이거를 더 우선시해서 루트 쪽으로 놓는다. 얘기죠. 따라서 여기 밑에 5, 6이 이렇게 붙게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붙고 나면 뭐가 수정돼야 되냐 하면 이 테이블 값이 또 수정돼야 되겠죠. 원소 6개는 그대로 동일하고 여기 전체 노드 개수는 6개가 됐죠. 자, 그때 페런트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이게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2번 원소의 페런트는 1, 3번 원소의 페런트는 2, 1, 4번 페런트에는 3, 5번은 변경이 되죠. 뭘로 변경되냐면 1번이 루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5번의 페런트는 1, 6번의 페런트는 5. 자, 그래서 변경된 걸 보게 되면 이 부분 이렇게 변경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는 알고리즘만 써주면 된다. 그 알고리즘이 바로 뭐냐면 웨이티드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다. 자, 알고리즘 한번 작성해 보죠. 이제 뭐 웨이티드란 말은 빼고 그냥 유니언만 쓸게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P의 I라고 하는 거와 P의 J라고 하는 게 페런트 값인데 I하고 J라고 하는 것 자체가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I에 해당되는 거 요거 J에 해당되는 거 요거라고 했을 때 여기 얼마가 되냐면 카운트 값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몇 개 원수로 되어 있는지 따라 그걸 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그 집합의 원소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 그냥 마이너스 카운트라고 쓰죠. 그죠? 두 번째 J라고 하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그거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표시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거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죠. 따라서 그걸 썸이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어보죠. 그래서 이걸 P의 I라고 하는 이 값, 페런트 값하고 P의 결값을 더한 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거죠. 이게 썸.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P의 1이고 이게 P의 5였어요. 그러면 누가 밑으로 들어갔냐면 이게 밑으로 들어갔죠. P5가. 큰 게 밑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자. P의 I라고 하는 이 페런트 부분하고 P의 J라고 하는 값을 봤을 때 이렇게 됐던 얘기죠. 바로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P의 J 이거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P의 J는 I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P의 I에는 어떤 값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합이 들어가죠. 썸. 만약에 조건이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든 같던지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역으로 P의 J의 썸이 들어갈 테고 P의 I에는 J 값을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weighted sum이라고 하는 weighted union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중치가 큰 거 아니면 노드의 개수가 많은 거를 루트 쪽으로 루트에 가깝게 또는 그 다음에 이 노드의 개수가 적은 거는 차일드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이게 이 알고리즘 합집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nd 알고리즘을 한번 쳐. collapsing. 이걸 하기 위해서는 collapsing이라고 하는 건 뭉갠다는 얘기죠. 붕괴시킨다. 붕괴. 너는 아예 합쳐 이게 쭉 내려져 있다가 갖다가 한날에 그냥 쭈그려친다라고 하네. 짜부러친다 그러는. 이런 걸 한번 써보죠. J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 하지. 그래서 J라고 하는 이 원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경우 한번 이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그림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이게 루트죠. 이 루트 하위에 2번까지 해가지고 유니온을 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3번 엘리멘트를 1번하고 다시 합집합을 구한 거고 3번하고 4번을 합집합을 구한 거고 5번을 합집합을 구해서 이렇게 원소를 찾았다. 그때 이게 I라고 하는 노드라고 가정하고 요게 J라고 하는 노드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simple find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찾아보자. simple find에 의하면 이 경우. 그게 되면 이런 걸 한번 찾아보죠. find O 를 한번. 그럼 몇 칸을 찾아야 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세 칸 또는 세 번 보고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find all을 10번, 이거를 10번 실행하려고 한다. 실행하면 simple find의 경우는 10번 하기 위해서 3칸씩 이동하니까 30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30번의 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i하고 루트 사이에 있는 j. 그래서 j가 뭐냐 하면 이 노드 i로부터 경우는 노드 i. 바로 요거죠. 노드 i로부터 이 루트 사이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경로 사이에 있는 노드라면 이 경우 그리고 이 P의 I가 이게 루트가 아니라 여기서 P의 I라고 하는 게 루트는 아니었다. 뭐 루트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요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P의 J를 루트로 J가 바꾸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시 한번 얘기. 자 이렇게 된 거는 심플 파인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로 비효율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i라고 하는 이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트 여기까지 이렇게 경로에 있는 이거는 바꿔주자 이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 1번이라고 하는 루트가 있고 여기 2번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있었으니까 3번.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거 물론 이게 J가 돼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거 이걸 J라고 해도 되고 J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하고 5에 해당되는 거 3도 마찬가지 만약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그 루트에다가 붙여준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전체 정자의 수가 5개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걸 갖게 1일 때 마이너스 5가 되죠. 페런트는 카운트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쓴다. 자, 2일 때에는 페런트가 1이고 3일 땐 페런트가 1이고 4일 때 페런트가 3이고 5일 때 페런트가 4였다. 이렇게 돼 있던 걸 갖다가 이 콜레싱 파인드를 하게 되면 5를 하게 되면 5에서부터 만약에 4를 하게 되면 4부터 시작되는 거고 5부터 하다 보니까 이번 경계에 있는 것들은 다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요. 5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바꿔줘서 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되고 2일 때에는 1, 3일 때에도 1, 4일 때에도 1, 5일 때에도 1.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죠. P의 J. J가 요 사이에 있던 거니까 5하고 루트 사이에 있던 거니까 J가 3인 경우 B의 J에다가는 얼마를 넣으라? 루트 값을 넣어라. 루트가 1이니까 1로. 그 다음에 J가 이 사이에 있던 거가 4가 있으니까 4인 경우 P의 J 여기 3이죠. 4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라? 루트 값을 넣어라. 1. 이거는 루트.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바뀐 거다. 이게 이렇게 이 레벨을 몇 단계 거쳤던 걸 레벨 1, 레벨 2 또는 뎁스 2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시켜 버린 거죠. 그걸 콜랩싱 뭉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쓰고 뭐 쉴 필요 없죠. 조금만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쓸게. 이거 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를 조금 동원할 필요가 있어서 r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쓰고 계속 이 루트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루트 쪽에다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i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트까지 가는 경로상에 있는 걸 갖다가 쭉 뭉개서 루트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r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값이었다는 얘기는 루트란 되는데 이게 다 0보다 크죠. 5, 0보다 크네. 4, 0보다 크네. 3, 0보다 크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루트까지의 거리죠. 그 쭉쭉 하는 패스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해당되는 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를 바꾸냐면 R 값을 이 P에 이 R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제일 윗대가리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이걸로 바꾸고 4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3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R이 아니면 이번에는 S라고 하는 변수 하나 더 동원해서 S 값을 하나 집어넣고 그 값을 그 다음에 그 S로 바꿔놓고 P에 이 패런트 값을 바꿔놓는 거죠. I 값을 뭘로 바꿔놓냐면 R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루트 값으로 바꿔놓는 거다 이죠. 이게 뭐냐면 루트 값에 해당되는 거죠. 루트의 그 패런트 값. 네. 이게 루트 값이죠 루트. 그래서 여기 루트 값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계속 패런트에 해당되는 걸 바꿔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작업하면 끝이다. 마지막에는 find 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루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 루트가 R이자. 이게 바로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collapsing find 알고리즘 또는 오퍼레이션의 알고리즘이 되겠고, 아까 이 두 개의 서브 추리 또는 이제 그 부분 집합들을 합칠 적에는 노드 개수가 많은 거를 가중치를 크게 해가지고 잡아준다. 근데 가중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어디다 사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전 시간 전전 시간 언젠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이 크로스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다시 한번 그때 상기하면서 이, 이 유니언 파인드가 적용되는 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했던 거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 그래서 크루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재반복하는 건데 재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재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거로부터 추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추리인데 그 추리가 그 가중치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최소값이 얻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 그래프 G는 정점과 에지들로 연결돼 있고 T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인풋이고.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산출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여기서 눈여겨 한번 보세요. 자, 이때 뭐 하냐면 이 가중치에 해당되는 에지들에 대해서 뭘 구하냐면 미니멈 힙을 구성하죠. 뭐 구성이나 구축이나 미니멈 힙을 구축해서 루트에 있는 게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알아야지만 저희 그 알고리즘이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T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MT라고 하는 거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숫자 때문에 0이라고 하는 i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써보자.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반복을 할 거예요. 리핏. 저는 while문을 써도 되고, 근데 리핏을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텝 2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여기다가 잡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 여기까지는 초기 작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스텝 2에서는 반복할 건데 뭐냐면 미니멈 힙을 만들었고 나서 원소를 하나 루트에서 뽐보게 되면 힙을 재조정해 주게 되죠. 그거는 루트 n만큼 깊이만큼의 이 조정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미니멈 힙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걸 고른다. 그게 뭐냐면 루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루트를 갖다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선택과 추출한다. 그런 말은 빼버립시다. 그 다음에 if문인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초기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t에다가 뭐를 넣어보냐면 edge 2 여기 edge 2라고 하는 걸 써볼게. edge 2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걸 갖다가 합집합을 한번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이게 사이클이 형성하지 않는다. 노사이클은 쓸게요. 한글 썼다 영어를 썼다 하면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하지 않는다고 치면 그 에지는 연결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노드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 품문 안에 집어넣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거의 짝을 이루는 until 해가지고 i 값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된 i가 n-1이 될 때까지 간다. 이제 정점의 개수가. 자, 이렇게 생긴 게 제 그 미니멈 스패닝 추리 중에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지금 제 이 유니언 파인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하는. 저걸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그 스텝 2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뭐를 이용하냐면 유니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유니언. 이와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해 준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번 때 이 했던 예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서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정점이 7개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이 여기 가중치가 5, 그다음에 3. 가중치 값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가중치를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6, 그다음에 5번 정점에 그다음에 3과 5 사이에 비용이 3. 여기 6번 정점이 있고 2하고 6 사이에 가중치가 6. 3하고 6 사이에 가중치가 4. 그다음에 마지막 7번 정점이 있고 5, 2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초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서 사이클이 있는 점들이 검사해야 되니까 뭐를 만드냐면 추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추리가 만들어요. 자, 여기서 추리를 쭉 만들어 하면서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기 위해서 이 민 힙을 구체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 가중치들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민 힙을 구축하게 되겠죠. 그래서 민 힙 여기서 제일 작은 거를 힙을 구성해 가지고 찾아보게 되면 이 부분이다 이거죠. 2. 이게 제일 작은 거죠. 가중치값 2. 그래서 이게 가중치가 작다는 얘기는 6번과 7번이라고 하는 이게 연동을 할 거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1, 2, 3, 4, 5, 그다음에 6, 7. 이렇게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G파워를 가지고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참은 아니면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다시 얻어져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1, 2, 여기가 5, 그다음에 3번 정점까지 해서 3, 여기가 7, 4번 정점 6, 이게 4, 여기 5번 정점 해서 4, 4하고 5 사이에 비용이 5라고 하는 연결선, 5하고 3 사이의 비용이 3이라고 하는 연결선, 2하고 6 사이의 연결선이 비용이 6, 여기 4, 여기 7, 여기 5, 여기도 5, 여기 2. 한참 하고 보니까 요게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또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여기 이런 그래프가 만드는데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들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1번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1번에 3번이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이 이렇게 붙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아직까지 연결 안 됐고 4번 그리고 6하고 7 사이에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가 이 추리 형태로서 표현된다 이거죠. 유니언 파인드를 하기 위한 거. 자, 그때 뭐를 찾아보려고 하냐 보니까 비용이 이 최소 비용으로 되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거에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 했죠. 이거. 요거. 요게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과 5가 이게 이,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요게 사이클 형성하는지 경우 사이클이 되는지 아닌지 사이클 형성 가능성을 갖다가 이 검사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find 1을 찾고 find 5를 찾아보게 되면 find 1을 하게 되면 1에 해당되는 거는 루트니까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거죠. 1. 5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이 동일 값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이 발생한다. 그래서 1과 5 사이에 이 연결선을 집어넣게 되면 사이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결선 1과 5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요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이클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게 find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죠. 또 지금 정점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걸 다시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collapsing find를 하니까 3과 1은 이렇게 붙고 5가 여기 바로 붙어 버리겠죠. collapsing find를 하면 뭐 그런 식의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그 사이클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자료 구조를 수업하는 과정에 이 다룰 수 있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다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파일과 관련돼서 이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다뤘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파일 처리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다루게 되겠고 그 부분은 대학교 4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대학원 과정 데이터베이스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그것까지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 이제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할 테고 그것도 학사 과정에서 많이 이 추가되는 건 없고 자료 구조에다가 조금만 더 이 다른 분류 방식에다가 몇 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이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자료 구조 수업, 특히 자료 구조 기초라고 돼 있죠. 근데 말이 기초지 그냥 자료 구조 작년인가요? 자료 구조론이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같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 번호만 달라서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선생님 뭐 여러 번 들으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다른 내용들도 추가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그래도 뭐 핵심적인 자료 구조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정도에서 수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일단은 제 이거 요즘